사법이 죽었다. 지금 12일 날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려진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 판에 법원이 먼저 벌렁 들어 누워 버렸어요. 아이고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서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된 공직선거법 2심 재판부가 형사 7부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 이재권이라는 자가 재판장인데 이 자가 그냥 파기환송 재판을 중단하기로 결정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 개딸들이 추진 중인 방탄입법 이게 다 정당성이 부여되는 겁니다. 아니 법원도 그렇게 중단하지 않았냐. 이 이재권 이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식 재판 중단의 이유로 딱 한마디 했어요. 헌법 84조에 입각해서. 헌법 84조에 입각해서. 그렇지만 이 법조계 안팎에서는 얼마나 겁을 먹었으면 먼저 알아서 발랑 들어 눕겠냐. 쯧쯧 하는 반응들입니다. 또 법원 한 관계자는 재판 기일에 대한 결정은 재판장의 소송 지휘의 한 부분이어서 검찰이 재판 중단하겠다고 한 이 서울 고등법원 형사 7부 이재권 판사의 결정에 검찰이 법적으로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이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서울 고등법원이 잘 보여줬기 때문에 다른 재판도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할 거라고 하는 게 대법원의 입장인데 다른 재판을 맡고 있는 4개 재판의 재판부도 서울 고등법원이 하듯이 재판 중지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분석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서울 고등법원 형사 7부의 결정이야말로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위배한 잘못된 결정이다 라고 하는 비판이 다수입니다.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입법된 공직선거법이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무력화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대통령이 법 위에 있는 거냐. 결국은 서울고법의 판단이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무력화시켰다. 법원장 출신의 A 변호사는 이렇게 되면 무슨 편법을 써도 일단 대통령이 당선만 되면 모든 것이 다 법적으로 무효화된다는 꼴이 되지 않냐. 이게 공직선거법이 있을 이유가 뭐가 있냐 이제.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대통령만 되면 끝나는 건데. 부장판사 출신의 B 변호사. 공직선거법은 룰을 어긴 사람한테는 피선거권도 아예 박탈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인데 그리고 이것을 국민적 합의에 입각해서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한 것인데 이걸 판사 하나가 이걸 그냥 무력화시켜버린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 법조계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다수입니다. 왜냐하면 이 형사 7부가 파기환송심을 맡은 바로 당일날 집행관 송달 척탈을 시키는 등의 아주 신속한 재판의 의지를 보였고 바로 5월 15일 날 재판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막 집중적으로 공격이 가해지자 종북주사파와 개딸들의 공격이 가해지자 갑자기 6월 18일로 대선 후에 하겠다고 미뤄놓고 한 번 길 재판도 하지 않고 이걸 중지시켜버린 거예요. 얼마나 협박을 받았으면 또 얼마나 큰 약점을 잡혔으면 이렇게 모습이 달라질 수 있냐. 이런 얘기들입니다. 나경원은 유권 무죄, 무권 유죄 시대가 열렸다. 권력이 있으면 어떤 잘못도 면죄부 받는 세상이 돼버렸다. 법원이 이재명이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러면서 헌법 84조를 운운했는데 아무리 헌법 84조를 읽어봐도 형사상 새로운 소추, 즉 대통령이 된 다음에 죄에 대해서는 내란 외환을 제외하고는
기소할 수 없다, 소추할 수 없다는 것이지 그 전부터 진행되던 재판을 중단해야 된다는 것은 어디 조문에도 없다. 따라서 오늘 사법부의 판단은, 태도는 대한민국 헌법의 후퇴선언이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사법의 정치 예속이라는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유권 무죄, 권력이 있으면 무죄고 무권 유죄, 권력 없으면 유죄 받는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사법부가 스스로 죽었다. 뭐 누가 죽인 것도 아닌데 스스로 죽었다. 장동혁은 정의는 죽었다. 앞으로 펼쳐질 5년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랬는데 달도 차면 기운다는 말이 있어요. 화무 11홍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재명의 달은 너무 일찍 차올랐어. 6일 만에 모든 사법 리스크를 다 제거했어. 이제 찌그러질 일만 남은 거지. 이렇게 자신의 정치 생명을 단축하는 자도 좀 보다 처음 봅니다. 이게 그냥 이대로 갈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진짜 개돼지인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 법치 그거 간단한 거 아닙니다. 지난 75년여 동안 이 자유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헌법과 법치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종북주사와 개딸들이 권력 탈취했다고 일주일도 안 돼서 이걸 다 해치워? 법복 입은 겁쟁이들은 잽싸게 들어눕고 대가리 푹 숙일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나는 이런 것이야말로 이재명의 정치 생명을 와장창 단축하는 그야말로 절대 해서는 안 될 자충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경호가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라는 책에 대한민국 편을 쓰고 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에 보면 심판 매수 챕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사법부가 권력의 수족이 된 대표적 사례로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을 소개한다. 2004년 차베스 정권은 대법원 규모를 20명에서 32명으로 늘린 뒤에 그 추가 인원을 혁명적 측근들로 차베스의 똘마니들로 채워놓고 그 후 9년 동안 대법원은 정부에 반하는 판결을 하나도 내놓지 않았다. 사법부가 권력에 장악되자 민주주의가 죽어버린 것이다. 그런데 그 차베스 지금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놀랍도록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의회 권력을 장악한 민주당이 대법관 정원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게다가 이재명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불법 대북 송금 등 형사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이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겠다고 한다. 변호사 수임료를 공직으로 갚는 노골적인 보훈인사, 명백한 이해 충돌이다. 선거기간 동안 이재명이가 계속 말했던 개혁은 결국 사법 장악이었고 공정은 결국 방탄이었음이 드러나기까지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다. 이렇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장악하려는 시도 결국 국민에 의해 심판받을 것이다. 역사는 언제나 그랬다.